자,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외식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지금 현재 큰 물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 여기에 대한 정의 자체는, 새로운 고객 창출과 재방문해서 단골 고객을 확보하고, 고객들이 지불하는 그 만족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말을 어렵게 설명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고객이 찾아와서 뭘 느껴야 된다? 만족을 느껴야 된다. 그러면 이러한 만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식 산업은 욕구가 뭐예요? 식욕. 그 다음에 인적 서비스가 들어간다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는 외식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도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다른 산업하고 틀리다는 점, 특성이 있다는 거. 그걸 알아야만이 거기에 대응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장소 제공, 그 외에 우리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배달 서비스, 배달 시간 이런 부분들까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식을 배달했는데 그 음식이 도착했는데 어떤 느낌? 찜이다. 찜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찜이 오면서 저건 식어버리지 않았는지, 따뜻한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중식이다. 중식 같은 경우 따뜻함도 있겠지만 어떤 거 면이 불어서 퍼져가지고 맛이 없다든지, 아이스크림이 녹는다든지, 이런 부분들, 피자가 식어서 맛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가 된다?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뭐다? 모든 것들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활력을 주는, 에너지를 주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 어떻게 본다면 행복을 주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 살펴본다면은, 무엇을 팔 것이냐? 무엇을 파느냐? 그냥 음식만 판다. 과거에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가성비, 가격 대비 많이 준다든지, 가격 대비 맛이 있다든지, 많이 주고 맛이 있으면, 물론 좋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 외에 지금은 뭐다? 다른 부분들이 첨가되어 있다. 어떤 부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방문하는데 목적이 뭐다? 외식이다 보니까 우리는 퀄리티, 맛에 대해서 1순위를 차지하고 있더라. 두 번째는 뭐다? 서비스. 사람이 하다 보니까 또 물론 지금은 로봇이 합니다만은 그 로봇이 뭐가 된다? 그 로봇이 신기해서 한 번쯤 다시 가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 로봇이 조그만 뭐라 얘기를 해야 될까? 카트 형태, 자동으로 움직이는 카트 형태인데, 이런 것에도 이제는 뭐가 된다? 좀 더 모양을 넣는다든지.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디자인이 들어갈 거예요. 디자인 형태. 그 다음에 좀 더 멘트들이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어떻게 좀 더 대화 형식으로, 그냥 자기 혼자 말하고, 지금은 버튼을 눌러줘야 되돌아가요. 확인 버튼을.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대화 형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이미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패스트푸드 게임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주문 형태가 우리나라에서는 키오스크로 하고 있지만, 미국 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가 주문하고 받는 형태로 이제 지금 현재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추가적인 메뉴나 특별 메뉴, 그 다음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권유 판매,
이런 식으로 뭐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거는 이제 물론 또 다가올 세상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라는 것. 자, 일단은 고객들이 방문하는 목적 자체는 퀄리티, 그 다음에 서비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청결. 자, 지금 같은 경우 이러한 청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과거 대비해서. 그러면서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청결과 위생을 어떻게 한다? 평가를 해서 점수화해서 고객들에게 정보를 주는, 자, 그러한 행정적인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것. 자, 오늘날에는 이제 그러한 시스템 형태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좀 안타까운 현실이 있기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정부에서 오래오래 유지를 해라고 100년 가게라고 소상공인에서 만들어주고 있어요. 소상공인에서 100년 가게를 만들어서 뭘 하고 있다? 인증 제도를 통해서 해주고 있는데, 그쪽에 계신 분들이 기본 업력이 30년 이상 되고, 또 그 다음에 이분들이 쭉 오랜 기간 인기를 얻어온 음식 재료, 또 지역 형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문제가 뭐 있냐면은 이제 위생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판단할 때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지 않겠나.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또 개선할 부분들은 또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는 또 시대가 틀려져서 어떤 형태, 자, 우리 친구들이 카페와 제과제빵 쪽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브런치 시장이. 과거 대비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밥, 그러니까 쌀에 대한 소비보다 밀가루에 대한 소비가 이미 능가되었어요. 이미 한 5년 전에 능가됐기 때문에 이 빵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여기에 사람들도 많이 몰린다는 거예요. 각종 브런치라든지 빵이라든지 편리하게 먹을 수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하면서 먹을 수가 있고, 또 뭐 각종 다이어트나 각종 문제로 인해서, 자, 또 뭐 장점도 있죠, 그죠? 자, 그로 인해서 어떤 현상, 자,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도 데이트할 때 음식 같은 거 예쁜 거 탁 나오면 어떻게 해요? 누가 먼저 먹어요? 사람이 먼저 먹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먼저 먹어요. 카메라로 예쁘게 촬영하고, 나는 이런 거 먹었다, 나는 이런 걸 먹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 다음에 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다, 뭐 자랑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공유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홍보도 있고, 자, 이렇다 보니까 이런 가성비가 아니라 가심비, 내 마음에 만족을 주는, 자, 그러한 것을 선택하는, 자, 그러한 부분이 있더라. 자, 그 외에도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최근 논문에 의하면 카페를 방문하는 목적에서는, 자, 우리가 카페를 방문하는 목적에서는 커피의 맛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다? 뷰다, 전망이다, 전망 좋은 곳, 이런 것을 1순위로 어떻게 한다? 선택한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자, 그걸 통해서 이제 뭐 규모적인 부분, 또 그 다음에 위치적인 부분, 자, 이런 부분에서 뭘 한다? 알파 점수가 간다는 거. 선택하는 기준 자체가. 자, 선택이 되어야, 고객한테 선택이 되어야 어떻게 된다? 발전하고 또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왜? 이 외식 창업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지만은, 자, 3년 이내에 한 50%가 망하고, 그 다음에 한 5년 이내에 한 8, 90%가 망하고, 10년 이상 되는 게 한 5% 이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또 필요한 사항들이 많다. 뭐 어떤 부분들 예를 들면 기술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정신적인 거, 체력적인 거, 또 거기에서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필수 요건들이 필요하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 외에 이제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브랜드 네이밍, 또 그 다음에 문화 전체적인 흐름이 변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외식 산업이 이제 변화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이제 인적, 물적 서비스도 필요하고, 또 조리를 하려면 장소도 필요하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뭐가 필요하다? 영업을 하더라도 아예 처음부터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과거하고 틀리다. 과거는 이제 뭐 업장에 찾아오는 손님만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은 어떻게 코로나로 인해서 포장을 해갈 수 있는 손님, 또 뭐가 필요할까요? 또 배달이 가능한 업체, 또 그 다음에 앉아서 내점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형태, 이 세 가지를, 3종을 생각하면서 가게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것, 창업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것. 자기가 커피숍을 하더라도 배달도 갈 수 있고, 또 빵을 하더라도 배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 이런 부분들, 아니면 디저트 카페, 마카롱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 자, 그런 부분이 이제 준비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아직까지 법적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법에서 어떻게 업종과 업태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분류상 양식, 일식, 한식, 중식, 뭐 유흥주점 이런 형태로 분류를 해놨고요. 자, 업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소분류로 진행을 해놨습니다. 소분류. 자, 이렇게 한 이유는 관리를 좀 더 차별화해서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업종에 대한 소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제재도 있고 또 세율도 틀립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이 틀리다는 거. 또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나 인테리어의 일부분도 이제 제약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자, 커피나 아니면 제과제빵, 디저트 카페를 하려는 친구들이 많이 보이던데, 자, 이런 친구들은 뭐가 되냐면은 휴게 음식점 영업이 되겠습니다. 자, 휴게 음식점 영업입니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술을 판매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술을 판매 안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뭐 카페 같은 경우에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떻게 뭐 저녁 같은 경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칵테일이나 아니면 와인 아니면 수제 맥주 이런 형태로 만약에 판매를 한다면 휴게 음식점을 허가 내어서는 안 되고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 허가를 내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휴게 음식점을 하면서 술을 팔게 되면 각종 이제 뭐 벌금이나 이런 것들을 맞을 수가 있으니까, 자, 그렇게 아시고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않고요. 이제 뭐 다가류나 아니면 뭐 빵, 떡, 과자 이런 것들,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경우에는 뭐 컵라면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휴게 음식점이라는 영업이라는 이제 단체가 있어요. 휴게업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쪽에 가입을 해야 되고 그쪽에서 이제 각종 위생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받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일반 음식점. 자, 이곳은 술은 판매가 가능합니다. 자, 술은 판매가 가능한데 술 판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주류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뭐만 그것은 전용으로 술만 관리하는 통장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 주세법이 있죠, 그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구매하는 술들을 어떻게 무자료 거래가 아니라 자료가 남는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뭘 하냐면은 세금을 어느 정도 세율을 붙여서 매기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주를 살 때 얼마에 사나요? 이제 마트 가거나 이런 데 가면 한 1,500원 정도, 1,200, 300원 해서 이제 살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세율과 이렇게 납품하는 세율은 틀립니다. 훨씬 더 높죠, 그죠? 일반 음식점에는 이제 세율이 더 높다. 그래서 판매하는데 4,000원, 5,000원 정도 받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마트에서 사는 게 훨씬 싸다. 왜? 일반 음식점에는 세율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용 적혀 있고, 자,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용, 그 다음에 이제 뭐 마트용 이렇게 막 적어 놨잖아요. 이게 싸다고 다른 데서 이제 가정용을 사와서 판매를 하게 되면 이유는 많이 남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자, 잡히면 벌금을 내야 돼요. 자, 벌금 얼마? 네, 병당 50만 원씩 10병이면은 500만 원 벌금 내야 돼요. 가정용 10병 사와가 판매하다가 잡히면 500만 원 내야 돼요. 그럼 나는 이거 뭐 가정용이기 때문에 내가 먹으려고 내 가게에다가 비치를 해놨다. 이런 거 안 통합니다. 아시겠죠? 항상 정법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어요. 또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 자, 술이 아주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부수적으로 안주류나 아니면 다른 음식도 많이 나갔을 것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죠? 요즘은 또 카드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과거와 틀려서. 그래서 뭐 큰 그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통계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단란주점 영어.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 좀 더, 자,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세율도 좀 더 차이가 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일반 음식점은 뭐 10% 낸다면, 단란이나 유흥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높은 20%, 30%돈 버는 액수에 따라 세율이 틀려진다는 거.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잠금 장치가 있으면 안 되고, 또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자, 유흥 종사자를 두고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 모든 것들은 내부가 뭐 어느 정도 비춰야 된다라는 이제 뭐 법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각종 방화라든지 이제 소방법, 그 외에 또 학교 유해시설, 학교 인근에는 설치가 영업 허가를 낼 수가 없고, 자, 이런 제약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세율도 틀리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자, 위탁급식 영업, 자, 위탁급식 같은 경우는
자, 급식소 내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데, 자, 어린아이들이 있는 학교나 기타 등등 유치원, 또 그 외에 노인들이 있는 요양원이나 기타 등등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몇 명 50인 자,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취약하니까 뭐가 취약해요? 건강상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영양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노인 같은 경우 치유식이라든지 아니면 이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뭐 영양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 외에 조리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건강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위해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식중독균이나 기타 등등 문제가 많으니까 50명에 한해서 50명 이상 되면 영양사를 두고 이제 관리를 하게끔 만들어 놨고요. 이제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는 다 승인이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인 이상이 되었을 때 이제 영양사를 두고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 집단 급식에 따른 위생 교육을 이제 매년 받아야 되는 자 그러한 현실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제과점 자 음주 행위가 안 되고 빵 과자 또 뭐 이런 제빵사들만 모여서 제과점만 한다는 거.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음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음료, 커피나 기타 등등 되면 휴게 음식. 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빵만 하는 게 아니라 커피하고 같이 접목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휴게 쪽으로 가야 되고 거기에다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카페인데 이러면 카페 휴게 음식점인데 어떻다? 저녁 타임에 되면 커피 마시기가 부담스럽잖아요.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광지다 이런 곳에 저녁 타임에 매출을 올리고 싶다. 그럴 때 자, 프랑스 카페 같은 경우 이제 저녁 타임에 와인을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수제 맥주를 판매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뭐 공통사항 중에 하나들이 어떤 거예요? 뭐 객실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잠금 장치를 하면 안 되겠죠. 왜? 안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높이 1.5cm 위에서는 안을 이제 어느 정도 칸막이가 있다면 1.5cm 위로는 안 된다는 거. 안이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자, 이런 것들. 자, 그 외에 이제 뭐 소방, 방화 이런 부분들 준비를 잘 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 같은 데는 무대 장치나 음향, 반주 막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뭐 반주기 외에 가라오케 노래 시설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고 또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에는 이제 뭐 자막용 영상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단란주점 안이 흔히 들여다 보일 수 있어야 되고 또 아까 같이 1.5m 이상 칸막이 같은 경우 이제 이중으로 뭐 차단을 한다든지 또 잠금 장치는 똑같이 하면 안 되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 이제 뭐 제약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 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은 창업할 때 교육이 면제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고요. 또 요즘 같은 경우 보건증 같은 경우 과거에는
뭐 3개월, 6개월에서 지금은 1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아르바이트 할 때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준비들 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업태 같은 경우에 더욱더 소분화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